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metaphor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죠. 어원 봅시다. meta, change란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고요. phor, carry, 나른다, 뭐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metaphor의 어원적인 개념은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바꾸어 전달하는 것, 바꾸어 옮기는 것, 은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A는 B이다. 그렇죠? A는 B이다. A를 B로 바꾸어서 옮기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은유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렇죠?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포는 은유란 말로 쓰기도 하지만 비유란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비유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은유, 비유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어원의 개념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META, 메타라는 어근은 이미 앞에서 강의가 됐습니다. 어떤 단어 기억나시나요? 여기 2번에 나오는 meteor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meteor.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 이런 뜻이죠. 어떤 의미였어요? meteor라고 하는 것이 유성이나 운석. 그렇죠. 왜 바뀌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돌덩어리. 그렇죠?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점점 큰 덩어리에서 자그마한 조그마한 돌멩이로 바뀌다가 결국은 지구에 떨어질 때쯤 되면 거의 다 소멸되거나 아주 작은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바뀌는 것, 이런 뜻이에요. meteor. 이걸 유성, 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method. 자, HOD라는 어근은 way,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method의 어원적인 개념은 길을 바꿔보는 것, 이런 얘기예요.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method가 그래서 방법이란 의미예요. 그렇죠? 방법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metabolism. 여기에서도 메타 나왔었죠? metabolism. 그래서 바꾸어서 던지는 것, 소화의 의미를 써놓은 그런 어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진대사, 물질대사를 metabolism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metaphysics. 피직스는 물리학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런 것들에 관한 학문을 물리학이라고 하고 이걸 피직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하는 거죠. 이런 자연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것에 관한 학문. 그래서 메타피직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한다 그랬죠. 자, 메타프레이즈. 자, 프레이즈는 구란 뜻이죠. 구를 바꾸는 거죠. 자, 메타프레이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역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것. 그렇죠? 자, 그럼 의역하다는 뭐라고 그랬죠? 몇 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paraphrase라고 한다고 그랬죠. paraphrase. 그래서 이 의역이라고 하는 건 paraphrase가 되겠고요. 직역이라고 하는 건 metaphrase가 된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PHOR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PHOR, carry의 개념인데, 자, 이것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PHOR로 나온 것이 아니라 PH가 F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FER. 그렇죠? FER이란 어근으로서. 그리고 PHER이란 어근으로서 이미 앞에서 타이틀로 강의가 됐었어요. 지금 PHOR이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PHER 이렇게 스펠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FER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PHOR로도 스펠링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번. Euphoria. U는 그새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U란 어근이 들어가는 것 지금까지 강의해 오면서 이 메타포까지 강의해 오면서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U라고 하는 이 어근, 그새 개념이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euphemism이라고 하는 거, 완곡어법이죠. 그렇죠? 완곡어법.
좋게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강의했던 거예요. eugenics, G-E-N이라는 어근, birth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eugenics에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뛰어난 종자에 관한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걸 영어로 eugenics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미 앞에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euphori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감정을 실어 나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uphoria는 행복감을 euphoria라고 합니다. happiness의 뜻이에요. happiness. 자, emperor. 자, 이것도 이미 굉장히 초기에, 이 강의 초기에 타이틀로 얘기가 됐었죠. MB라고 하는 어근이었었죠. MB. 그렇죠? 자, 그래서 AM, BI로 연결되는 어근에 AM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both. 둘이라는 의미였죠. 자, 양쪽에서 들고 나르는 것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항아리란 뜻인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사람 키만한 그런 커다란 항아리를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죠, 손잡이로. 그런 커다란 손잡이가 두 개 달려있는 그런 항아리를 유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포라. 자, 그리고 PHER로 연결되는 그런 어휘 한번 봅시다. periphery, P-E-R-I, 페리란 어근 around의 개념입니다. 주변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periphery 하게 되면은 주변을 쭉 이렇게 둘러가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뭐예요? 원둘레 얘기하는 거죠. 원둘레. 그렇죠? 자, peripheral, 형용사 형태인데 원주의란 뜻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주위의 또는 주변의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neighboring의 뜻이에요. neighboring. 그렇죠? peripheral. 자, 그다음에 chronophore. chrono란 어근 타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실어 나르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보기. 그렇죠? 예전에 뻐꾸기 시계가 있었죠. 뻐꾸기가 시간 1시, 2시에서 그 때가 되면은 시간을 실어 나르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시간을 실어 나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시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ER 이제 기억나시나요? somnilloquy. 그렇죠? 잠꼬대란 단어 타이틀로 나왔을 때 소개해드렸었죠. SOMN, sleep의 개념, 잠의 개념이었죠. 잠을 실어 나르는, 다시 얘기하면 잠을 오게 하는 이런 뜻이 되면서 최면의 이런 뜻이 됐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렇죠? 자, vociferous예요. VOC로 연결되는 건 voice, 목소리, 소리란 사운드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리를 실어 나른다는, 대단히 많이 실어 나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소란스런 이런 뜻이에요. 노이지와 동의어가 됩니다. vociferous, 노이지. 그렇죠? 쉬운 단어가 노이지예요. 자, luciferous, LUC로 연결되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타이틀로 강의가 됩니다. light,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실어 나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쩍이는, 그렇죠? 빛나는 뭐 이런 뜻의 말이에요. 자, floriferous, flor이란 어근은 플라워, 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입니다. 중요한 어근이죠. florist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florist. 그래서 floriferous 하게 되면 꽃을 실어 나른다는 개념이 되면서 화려한, flowery와 동의어가 됩니다. flowery. 그렇죠? 화려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란 어근과 for란 이 어근,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 한꺼번에 한 단어로 묶여있는 메타포에 관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메타포의 동의어는 따로 쓰지는 않아요. 이 메타포는, 은유하면은 메타포란 단어만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생어와 중요 어구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메타포의 파생어 봅니다. 자, 형용사 형태가 되면 당연히 은유의 비유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메타포의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메타포의 형용사 형태. 이렇게 됩니다. metaphorical. 그렇죠? metaphorical. 은유의 비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metaphorical. 자, 그럼 동의어로 쓸만한 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거. 그렇죠. 요 정도의 단어가 동의어로 처리될 수 있네요. figurative라는 단어예요. figurative. 비유적인 개념. 특히 언어를 잘 하려면요. 뭐 영어 강의하는 공간이니까 영어를 잘 하려면요. 이 figurative한 의미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야지만이 언어 센스가 있고 실력이 빨리빨리 높아집니다. 그렇죠. 비유적인 개념을 빨리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적인 개념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독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 자, 그래서 제가 이 figurative한 이 비유적인 개념을,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점점 지식이 높아갈수록 이 figurative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CF 부분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은유법과 직유법, 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요거 구분을 한번 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써놨는데요. 은유법은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럼 직유법은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simile라고 씁니다. simile. 여기 SIMIL이라는 어근 있잖아요. 이건 same의 뜻이에요. 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유법은 뭐뭐는 뭐뭐다라고 해서 원래의 뜻은 숨겨놓고 비유적인 보조관념을 쓰는 거잖아요. A 대신에 B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A는 B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유법이 되는데,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simile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래요? same. 그렇죠? 같은. 그래서 simile라고 하는 직유는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바로 이 like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빗대서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A는 B이다는 은유법이고요. A는 B와 같다 이러면은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는 B와 같다, same이다, like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Life robs and worries 그랬어요. 이 robs and worries라고, rob란 단어는 뜻이 뭐예요? 문지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딸고 달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갖 풍파를 다 겪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worry, 온갖 걱정을 다 하게 되죠.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robs and worries 이라면은 우리나라 말로 고해 정도. 그렇죠? 고해. 굉장히 힘든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life blank robs and worries 그랬을 때 은유법으로 쓰면은 동사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is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Life is robs and worries 이러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고해다예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A는 B이다라고 되는 것이. 그런데 life like robs and worries 이러면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그렇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러면은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A는 B이다라고 하는 말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은유가 되고요. B와 같다란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 직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유법과 직유법의 구분,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은유법이나 메타포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메타포에 관한 얘기는 정리가 됐네요. 자, 마치겠습니다.